나는 오래 살아왔다. 너무 오래 살아서 계절이 몇 번이나 다시 돌아왔는지조차 이제는 세어보지 않는다. 그렇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가벼워져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더 많은 것을 짊어지고 산다. 내 스스로 인생을 무겁게 짊어지고 살아가는가? 이 질문을 놓치면 남은 생도 같은 방식으로 흘러간다. 나는 수많은 노인들을 보아왔다. 은퇴 후 텅 빈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던 얼굴들, 손주와의 대화가 끊기고 웃음이 사라진 자리에는 어색한 침묵만 남는다. 병원, 대기실에서 번호표를 쥐고 혼자 기다리는 그 시간, 그 고요함 속에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진다. 그런데 이상한 사실이 하나 있다. 그 외로움과 공허함이 전부 환경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분들은 젊은 시절 전쟁도 겪었고 가난도 겪었다. 지금의 노년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이었다. 그러나 그때의 노인들은 지금보다 덜 무거웠다. 왜일까? 답은 단순하다. 그들은 지금보다 덜 생각했고 덜 비교했고 덜 걱정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안다. 뉴스는 매일 불안을 전하고 스마트폰은 끊임없이 타인의 삶을 보여준다. 자식의 형편, 남의 집 크기, 손주의 성적까지 비교의 대상이 된다. 아는 것은 늘어났지만 마음은 그만큼 더 복잡해졌다. 나는 한 번 이런 통계를 본 적이 있다. 노년층의 우울감은 경제적 수준보다 인지된 비교에서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였다. 쉽게 말해, 실제로 부족해서가 아니라 남과 비교해서 부족하다고 느낄 때 더 불행해진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무게다. 나는 어느 겨울 오래된 제자 한 명을 만난 적이 있다. 그는 은퇴 후에도 여전히 바빴다. 인간관계 걱정, 자식 걱정, 노후자금 걱정,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의 하루는 이미 끝나기도 전에 지쳐 있었다. 그때 나는 조용히 물었다. 자네, 오늘 하루 중 정말 괜찮았던 순간이 있었나? 그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결국 고개를 저었다. 그날 나는 깨달았다. 사람은 실제로 힘든 것이 아니라 힘들다고 계속 생각하는 방식 때문에 더 무거워진다는 것을 오래 살다 보니 이런 말이 마음에 남는다. 인생은 무거워서 힘든 것이 아니라 내려놓지 않아서 힘들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다. 나는 수없이 많은 삶을 지켜보며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노년은 원래 단순해져야 한다. 할 일은 줄어들고 관계는 정리되며 마음은 더 깊고 조용해져야 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반대로 산다. 더 많은 걱정을 끌어안고 더 많은 생각을 붙잡고 더 많은 것을 통제하려 한다. 그래서 묻고 싶다. 지금 당신이 짊어지고 있는 그 무게는 정말 필요한 것인가? 혹시 이미 내려놓아도 되는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100년을 넘게 살면서 한 가지 확신을 얻었다. 삶은 복잡하게 살수록 길을 잃고 단순하게 살수록 길이 열린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남은 시간은 점점 더 무거워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인생은 다시 가벼워지기 시작한다. 그러니 단 5분만이라도 좋다. 지금 이 말을 붙잡고 생각해보라. 당신의 인생은 정말 무거워야만 하는가? 나는 병원이라는 곳을 자주 드나드는 나이가 되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의
표정을 오래 바라보게 된다. 그곳에서 나는 흥미로운 차이를 발견했다. 같은 나이, 비슷한 병을 가진 사람들인데도 어떤 이는 얼굴이 평온하고 어떤 이는 이미 삶에 짓눌린 듯 무거운 기색을 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가? 오랜 시간 관찰한 끝에 나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몸의 병보다 먼저 시작되는 것은 마음의 복잡함이라는 것이다. 요즘에 노년은 참으로 바쁘다. 겉으로는 은퇴했다고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쉬지 못한다. 아침에 눈을 뜨면 혈압을 재고 당 수치를 확인한다. 스마트폰을 열어 연금이 들어왔는지, 자식에게 연락이 왔는지 확인한다. 점심에는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경제, 이야기, 사건 사고가 마음을 흔든다. 저녁이 되면 내일 병원 예약과 해야 할 일들을 점검하며 다시 걱정 속으로 들어간다. 하루는 짧은데 마음은 쉬지 못한다. 나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비슷한 삶을 사는 분을 만난 적이 있다. 그분은 말했다. 교수님,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안 한 것 같은데도 머리는 피곤합니다. 그 말이 오래 남았다.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더 피곤한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 생각이 일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의학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밝혀진 사실이 있다. 지속적인 걱정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며 수면의 질을 심각하게 망가뜨린다. 나는 한 연구에서 이런 문장을 읽었다. 노년기의 만성 스트레스는 신체 질환보다 더 빠르게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니다. 부산의 한 요양 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간병사 한 분이 내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다. 걱정이 많은 어르신들은 밤에도 자주 깨고 표정이 늘 어둡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한 분들은 연세가 많아도 웃음이 많고 회복도 빠르세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수없이 확인한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늙는다. 몸이 늙는 속도보다 마음이 늙는 속도가 더 빠를 때가 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대부분 쓸데없이 복잡한 생각이다. 나는 젊은 시절 수많은 경쟁 속에서 살았다. 명예를 지켜야 했고 인정받아야 했으며 늘 남과 비교했다. 그때 나는 늘 긴장 속에 있었다.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고 작은 일에도 마음이 흔들렸다. 돌이켜보면 그 시절의 나는 이미 병들어 있었다. 겉으로는 멀쩡했지만 속은 지쳐 있었다. 그리고 아주 늦은 나이에야 깨달았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은 스스로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것이다.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든다. 나는 이런 장면도 보았다. 한 할머니가 남편의 건강을 지나치게 걱정하다가 정작 본인이 먼저 무너지는 모습을 그분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걱정만 하니까 제가 먼저 지치더라고요. 이 말은 단순하지만 깊다. 우리는 흔히 걱정하면 대비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걱정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저 마음속에서 반복될 뿐이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다. 걱정은 의무가 아니라 습관이다. 습관은 바꿀 수 있다. 나는 100년이 넘는 시간을 살며 수많은 사람을 지켜보며 확신하게 되었다. 마음이 단순한 사람은 오래 산다기보다 오래 잘 산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다. 불필요한 생각을 오래 붙잡지 않는다.
지금 당신에게 묻고 싶다. 오늘 하루 동안 했던 걱정 중에서 실제로 해결된 것은 몇 가지인가? 그리고 해결되지도 않을 것을 얼마나 오래 붙잡고 있었는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삶을 가볍게 만드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이제 나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려 한다. 무거움을 내려놓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다. 나는 긴 세월을 살며 수많은 철학과 이론을 접했다. 그러나 결국 남는 것은 단 하나였다. 삶을 지탱하는 것은 거창한 행복이 아니라 아주 작은 기쁨이라는 사실이다. 젊었을 때 사람들은 큰 것을 꿈꾼다. 성공, 돈, 명예, 이름. 그러나 나이가 들면 알게 된다. 그 모든 것은 오래가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들이 사라진 자리에서 삶을 버티게 해주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을. 나는 어느 날 창문을 열고 한참 동안 하늘을 바라본 적이 있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 아니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평범한 아침이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맑은 하늘을 보는 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귀해졌을까?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이 마음에 스며들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의식적으로 작은 기쁨을 찾기 시작했다. 아침 햇살, 따뜻한 차 한 잔, 바람 소리, 오래된 책 한 페이지.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하루의 무게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나는 확신한다. 사람은 큰 행복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작은 기쁨이 없으면 버티기 어렵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한 노인을 만난 적이 있다. 그분은 매일 아침 베란다의 화분을 들여다본다고 했다. 교수님, 이 작은 싹이 하루 사이에 조금씩 자라는 걸 보면요. 그게 그렇게 신기하고 기쁩니다. 그의 눈빛은 어린아이처럼 맑았다. 또 인천에서 만난 한 할머니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일기를 쓴다.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다. 오늘 시장에서 과일을 싸게 샀다. 손주가 웃으면서 전화를 해줬다. 이렇게 사소한 일들을 한 줄씩 적는다. 그녀는 말했다. 이렇게 적다 보면 하루가 괜히 괜찮았던 것처럼 느껴져요. 나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했다. 행복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흔히 말한다. 좋은 일이 생기면 행복해지겠다. 하지만 오래 살아보니 순서는 그 반대였다. 작은 기쁨을 먼저 만들 때 삶이 조금씩 좋아진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첫째, 작은 기쁨은 매일 반복할 수 있다. 큰 행복은 기다려야 하지만 작은 기쁨은 스스로 만들 수 있다. 둘째, 돈이 필요 없다. 하늘을 바라보는데 비용이 들지 않는다. 따뜻한 차 한 잔은 큰 사치가 아니다. 셋째, 나이에 상관없다. 몸이 조금 불편해도 상황이 넉넉하지 않아도 누구나 누릴 수 있다. 나는 종종 이런 말을 떠올린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것들 속에 있다. 이 말은 진부하게 들릴지 모른다. 하지만 진부하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경험으로 확인한 진실이라는 뜻이야. 나는 한때 큰 성취를 위해 살았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그 시절의 기억보다 더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은 전혀 다른 순간들이다. 비 오는 날 창가에 앉아있던 기억, 친구와 웃으며 차를 마시던 오후, 조용히 책을 읽던 밤, 이런 순간들이 내 삶을 지탱해왔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오늘 하루 단
하나의 기쁨을 만들어 보라. 거창할 필요 없다. 아주 사소해도 좋다. 그 한 가지가 내일을 버티게 하고 그 내일이 모여 결국 당신의 인생이 된다. 100년이 넘는 시간을 지나오며 내가 확신하게 된 것은 이것이다. 삶은 큰 사건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순간들로 완성된다는 것. 그러니 오늘 당신의 하루에 조용히 기쁨 하나를 놓아두어라.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예상보다 훨씬 따뜻하게 바꿔줄 것이다. 나는 나이가 들면서 한 가지를 더 배웠다. 버리는 것이 쌓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사실이다. 젊을 때는 사람을 늘리는 것이 능력처럼 보인다. 모임이 많을수록 삶이 풍성해 보인다. 그러나 노년이 되면 알게 된다.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나는 서울 종로에서 한 여인을 만난 적이 있다. 그녀는 은퇴 후 오히려 더 바빠졌다. 동창 모임, 노래교실, 등산 모임, 취미, 강좌, 일주일이 빈틈없이 채워져 있었다. 처음에는 즐거웠다고 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웃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좋았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변화가 생겼다. 집에 돌아오면 몸이 아니라 마음이 더 지쳐 있었다. 그녀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이상하게요. 사람을 많이 만났는데 더 외로운 느낌이 들어요. 그 말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 사람은 많다고 채워지지 않는다. 오히려 맞지 않는 관계가 쌓일수록 마음은 더 소모된다. 그녀는 결국 대부분의 모임을 정리했다. 그리고 단 2명의 친구만 남겼다. 그 후 다시 만났을 때 그녀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훨씬 편안했고 말수는 줄었지만 웃음은 더 깊어졌다. 이제는요.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도 충분해요. 괜히 여러 사람 만날 때보다 훨씬 좋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다. 노년의 관계는 넓이가 아니라 깊이로 완성된다는 것을. 부산에서 만난 한 남성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오랜 동창 모임에 나가면 자랑과 비교가 반복되었다고 한다. 누구 자식이 더 잘 됐는지, 누가 더 큰 집에 사는지, 누가 더 건강한지. 그 자리를 다녀오면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워졌다고 했다. 결국 그는 모임을 줄이고 정말 편한 친구 3명과만 지내기 시작했다. 이제는요. 아무 말 안 해도 편합니다. 굳이 잘난 척할 필요도 없고 숨길 것도 없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편안함을 선택해야 한다. 억지 웃음이 필요한 관계, 돌아오면 피곤해지는 만남, 마음이 눌리는 대화는 조용히 정리해도 괜찮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지혜다. 나는 종종 이런 말을 떠올린다. 인생의 후반은 정리의 예술이다. 이 말은 단지 물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 시간, 감정 모두에 해당된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만남 이후의 마음이 가벼워지는가 아니면 더 무거워지는가? 이 질문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시간이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면 시간이 많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사람을 무너뜨린다. 나는 수많은 노인들이 시간이 너무 많아서 더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 말은 사실이다. 의미 없는
시간은 휴식이 아니라 공허함을 만든다. 그래서 나는 늦은 나이에 새로운 것을 시작한 사람들을 주목했다. 대구에서 만난 한 노인은 목공을 시작했다. 작은 나무를 자르고 못을 박고 하나의 물건을 완성하는 과정 속에서 그는 다시 살아있는 느낌을 찾았다고 했다. 인천의 한 할머니는 글씨를 쓰기 시작했다. 한 글자 한 글자를 써 내려가며 마음이 차분해졌다고 했다. 그들의 공통점은 단순하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나는 100년이 넘는 삶을 지나며 깨달았다. 사람은 해야 할 일이 있을 때가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살아있음을 느낀다. 그리고 그것은 늦은 나이에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다. 늙었다고 해서 멈추는 순간 그때부터 진짜 늙는다. 이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다. 나는 그것을 수많은 삶에서 확인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남은 시간을 진짜 중요한 것에 써라. 그것이 당신의 노년을 훨씬 가볍고 깊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가장 늦게 깨달은 이야기를 하려 한다. 어쩌면 이것이 모든 것의 핵심일지도 모른다. 나는 오래 살며 수많은 사람들의 마지막 시간을 지켜보았다. 그 순간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비슷한 말을 남긴다. 조금 더 웃을 걸 그랬다. 괜한 걱정을 너무 많이 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왜 우리는 다 지나고 나서야 그것을 깨닫는가? 웃음은 사소해 보이지만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 나는 한 노인을 기억한다. 그는 동네에서 늘 웃는 사람으로 불렸다. 특별히 부유하지도 않았고 건강이 완벽한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그는 사람을 만나면 먼저 웃었고 혼자 있을 때도 소리내어 웃는 습관이 있었다. 내가 그에게 물었다. 어떻게 그렇게 늘 웃을 수 있습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웃지 않으면 더 힘들어지니까요. 그 말은 단순했지만 깊은 진실이었다. 실제로 의학 연구에서도 웃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면역 기능을 높이며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데이터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알고 있다. 웃는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덜 무너진다는 것이다. 광주에서 만난 한 어르신은 일부러라도 웃음을 만든다고 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찾고 TV를 보며 크게 웃고 사소한 일에도 웃음을 붙인다. 그는 말했다. 웃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그게 하루를 버티게 합니다. 나는 그 말을 오래 기억했다. 노년은 자연스럽게 지쳐가기 쉽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떠나간다. 그럴수록 더 의식적으로 웃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반드시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비교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비교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히는 모습을 보았다. 자식의 직업, 집의 크기, 손주의 성적, 끝이 없는 비교 속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초라하게 만든다. 그러나 나는 단언할 수 있다. 비교하는 순간 이미 당신의 평안은 무너진다. 나는 이런 말을 좋아한다. 남과 비교하는 삶은 남의 기준으로 사는 삶이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이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나아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걱정이다. 나는 앞서도 말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걱정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는다. 오히려 마음을 갉아먹고 지금 이 순간의 평안을 무너뜨린다. 서울에서 만난 한 할머니는 남편의 건강을 걱정하다가 자신이 먼저 지쳐 버렸다.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다고 했다. 걱정만 해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 후로 그녀는 바뀌었다. 걱정하는 대신 함께 산책을 하고 건강 검진을 챙기고 할 수 있는 행동에 집중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보다 훨씬 편안한 미소가 자리 잡았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다. 삶을 바꾸는 것은 생각이 아니라 작은 실천이라는 것을. 이제 나는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한다. 100년이 넘는 시간을 지나오며 내가 얻은 결론은 놀랍도록 단순하다. 작은 기쁨을 매일 만들고 관계를 정리하고 하고 싶은 일에 시간을 쓰고 웃음을 잃지 말 것, 그리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불필요한 걱정을 내려놓을 것, 이것이면 충분하다. 나는 이런 말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있다. 인생의 마지막은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더 가볍게 사는 사람이 이긴다. 그러니 오늘 하루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지 말아라. 아침에 창문을 열고 햇살을 느끼고 편한 사람과 차 한 잔을 나누고 마음이 끌리는 일을 조금이라도 시작하라.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라.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 순간 당신의 인생은 이미 달라지기 시작한다. 늦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당신의 노년은 다시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다.